여러분 안녕하세요. 실전 부동산 고고 김우연입니다. 오늘 한 포털 사이트 부동산 섹션에서는요. 로또 분양은 과연 진짜일까? 또 서울 집값은 안정된 것일까? 또 들썩이는 재건축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까지 물음표가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시장 현재 3기 신도시와 청약 또 공시지가까지 여러 부분에서 확실하다기보단 물음표가 이어지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순서 여러분이 주인공인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고민 보내주시면 저희가 모두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죠. 출발합니다. 실전 부동산 고고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최선을 다해서 해결해 드릴 텐데요. 특별히 이분과 함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자아빠 부동산연구소 이철웅 소장 오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방송 보시다가 방송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와 문자 통화 상담 가능한데요. 전화는 서울전화 0220-77-6355번이고요. 문자는 013-3366-8290번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모든 고민 이철웅 소장과 이 시간에만 해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오늘 고고 순서를 더욱더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바로 오늘도 부동산 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답을 보내주시면 방송 끝날 때 5분 선정해서 문화상품권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퀴즈 바로 공개합니다. 한 건물 내 여러 세대가 거주 가능하며 4층 이하로 연면적 660제곱미터가 넘지 않게 지어지는 주택은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퀴즈입니다. 1번은 다세대 주택, 2번 다가구 주택, 3번 아파트가 오늘의 복입니다. 지금 013-3366-8290번 문자 창구 활짝 열어놨습니다. 답을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이렇게 문자 사이트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문자 하나하나 다 체크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물론 오늘도 정답자 중 5분을 추첨해서 문화상품권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부동산 공부도 하시고 특별한 선물의 주인공도 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몸풀기 퀴즈 공개했으니까 일부 비교 분석 하우스 본격적으로 출발했습니다. 오늘도 시청자님의 고민이 도착해 있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먼저 열어볼게요. 신청자는 뒷번호 5671님입니다. 아파트 투자를 고민 중인 고고 애청자입니다. 여의도에서 제일 오래됐고 이미 재건축 사업 시행자 인가까지 받은 S아파트와 방배동에서 1, 2차 재건축 아파트 단지 바로 옆에 위치한 L아파트 중 하나를 고르고 싶은데요. 6개월 이상 고민을 해도 도저히 결정을 못 내리겠습니다. 꼭 전문가의 시선으로 냉정하게 진단해 주세요. 투자 목적으로는 어디가 더 나을까요? 라고 저희에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무려 6개월 동안 혼자 골머리를 끙끙 앓으셨다고 합니다. 얼른 소장님이 진단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소장님, 오늘 사연은 어디에 포인트를 맞춰봐야 할까요? 일단 6개월 동안 고민을 하셨다고 하는 거 보니까 왜 옛말에 그런 말을 있지 않습니까? 장고 끝에 악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자, 6개월을 고민을 하든지 6일을 고민하든지 지금 둘 중에 하나를 고르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은 어차피 똑같습니다. 결론은 어차피 똑같은데 6개월 아니 6년을 고민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결론은 똑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부러운 게 있네요. 일단 지역 자체가 방배동 그러면은 강남 3구 중에 서초구고요. 그다음에 여의도 그러면은 물론 이제 저희가 이제 방송을 하고 있는 곳이 이곳이 여의도입니다만은 여의도는 뭐 아무나 쉽게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은 아니죠. 또 이쪽에 뭐 직장이라든지 사업장이 있어야지만이 또 들어올 수가 있는데 재건축 시장에 있어서 가장 어떤 잠재적인 핵폭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곳 여의도인데요. 강남 3구의 방배동과 그다음에 재건축이 아직은 조금 이제 시에 확실히 들어오지는 않았지만은 앞으로 굉장한 어떤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이것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자금 여력도 조금 되시는 것 같고 다시 말씀드리면 6개월 좀 고민할 만도 합니다. 그러나 저희 지금 이제 2명이 어떤 솔루션 2개를 제공했으니까요. 쭉 설명을 들어보신 다음에 제 생각과 우리 시청자분의 생각이 맞는지 결정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6개월 동안 혼자 고민하신 시청자분 위해서
대해서 부자아빠 부동산 연구소 2명의 전문가가 2가지 솔루션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윤석환 이사는 그래도 강남 3구라며 서초구 방배동 L 아파트를, 김보라 실장은 영등포구 여의도동 S 아파트가 서울 3대 업무지구에 위치했다며 여의도동 S 아파트를 선택하셨습니다. 윤석환 이사의 제시 포인트입니다.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인데요. 강남 3구의 입지 그리고 지하철 2호선이 관통하는 지역이고 쾌적한 숲세권의 예술의 전당까지 인접하며 옆 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으로부터 후광 효과를 받을 수 있는 곳이라고 포인트를 주셨습니다. 김보라 실장의 제시 포인트도 주목해 보셔야죠. 시청자님이 의뢰한 영등포구 여의도동은 국내 첫 번째 금융 업무 지구가 조성된 곳이며 아파트가 시범 개발 지역이고 국회의사당과 방송국과 밀집돼 있으며 재건축이 꼭 필요한 아파트다라고 포인트를 역시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좀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통일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오늘도 역시 각각 다른 포인트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소장님 먼저 윤석환 이사 여의도부터 출발을 해볼까요? 방배동부터 먼저 가볼게요. 네, 일단 방배동 같은 경우는 이제 서초구라는 것 때문에 강남 3구에 있던 메리트가 있는 그런 지역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먼저 방배동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배역에서 도보 13분이다 그러면은 걸어서 조금 멀지 않을까라고 보실 수가 있겠지만 저희가 실제 이게 나오는 거리를 걸어보니까 저희가 걸었을 때는 여기 이제 10분 정도, 10분 조금 안쪽으로 좀 들어오는 그런 지역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방배동이 L 아파트로 나와 있는데 이제 지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아마도 이제 인광 3차를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88년도에 입주를 해 있는 데다가 세대 수가 300세대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큰 단지는 아니다라고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58제곱미터면 약 한 18평 정도 되죠. 그다음에 128제곱미터면은 구평수로 환산할 때 한 37, 8평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소형 평수에서부터 이렇게 중대형 평수까지 골고루하게 갖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마을 버스라든지 버스의 어떤 그 교통 여건도 굉장히 좀 잘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교통 여건을 한번 보시겠다 그러면은 현재 지금 아파트의 소재지가 바로 이제 이곳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지금 임광 아파트 이 자체보다도 아마 이제 이 방배 그랑자의 재건축 이것 때문에 경쟁률이 굉장히 좀 높았지 않습니까? 분양가도 굉장히 높다 내지는 했었었는데 그래도 결국은 수십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거든요. 다름 아닌 바로 이제 서초구에 있다는 그런 특징 때문에 굉장히 뭐 큰 그 영향을 좀 불러왔었었는데,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호선 방배역입니다. 2호선 방배역에서 쭉 내려오면은 한 도보로 한 10분에서 12분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지금 화면 이 전부 다 녹지 공간인데 여기가 이제 우면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한의정이라고 그러죠. 예술 종합 학교도 있는 데다가 또 매봉제산. 그다음에 이제 이쪽을 돌아오는 큰 그 도로와 더불어서 앞에 이제 또 강남 외곽순환고속 터널로 지나가는 그런 쪽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서리풀 공원이라든지 강남의 접근성이 굉장히 좀 좋은 게 장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서초기 때문에 강남권 또 교육 환경도 빠질 수가 없겠죠. 자, 이거 보시면은 가장 가까운데 이제 상문 뭐 3S라고 그런데 상문고등학교라든지 서울고등학교 위시해서 그다음에 이제 대학도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초중고등학교 이런 많은 대학교와 초중고등학교는 밀집이 돼 있는 데이기 때문에 방배가 강남의 출퇴근거리도 가깝지만은 학군도 굉장히 좀 잘 돼 있는 그런 지역에 위치를 해 있다라고 좀 보셔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주변 업무 시설 한번 보신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아파트가 이쪽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바로 아래가 우면산이 있다고 그랬었죠. 요즘에 보시면은 이제 서리풀 터널이 개통이 됐죠. 서리풀 터널이 개통이 되면서 강남권에 굉장히 이제 그 출퇴근이 용이한데, 방배역에서 한 번만 지하철을 타신다 그러면은 요렇게 이제 이 지역이 바로 이제 잘 아시는 강남의 최고의 업무 지역이죠. 테헤란로를 직결하게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이쪽에서 이제 이렇게 올라오신다 그러면 저희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여의도라든지, 그다음에 또 9호선을 탄다 그러면은 마곡이라든지 여기들을 지나서 뭐 종로, 시청, 광화문 등의 전통적인 직장 소요도
굉장히 좀 가깝습니다. 따라서 뭐 서초구 방배동 그러면은 원래도 이제 강남 3구에 속하는 지역이지만은 학군이라든지 직장 수요, 그다음에 직주 근접 접근성도 굉장히 좀 뛰어나기 때문에 어떤 그 주변 업무 시설이라든지 광범위하게 뭐 어느 하나 좀 빠질 것도 없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좀 보셔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개발 호재를 말씀드린다 그러면은요, 아까 지도 보셨습니다만은 물건지가 속해져 있는 바로 앞에 이제 그랑자이가 고분양가라고 논란이 많았었는데 수십 대 1의 경쟁률을 기록을 했거든요. 자, 이걸 본다 그러면은 그 지역의 어떤 명성, 이거는 뭐 아직까지는 없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다 얼마 전에 지금 분양을 했던 겁니다. 다 수십 대 1의 경쟁률을 기록을 했었고요. 이 방배 그랑자이 같은 경우는 뭐 로얄층 같은 경우 거의 평당 한 5천만 원 정도, 낮은 층이라고 하더라도 4,600에서 4,700 정도의 높은 분양가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굉장히 높은 청약률을 기록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린다 그러면 지역의 어떤 가치는 무시할 수가 없다라고 좀 보셔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가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준비한 가격이 일반적인 32평형이라고 그러죠. 82제곱미터인데 그러니까 조금 좀 작은 사이즈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5년의 가격표를 본다 그러면은 지금 모든 아파트의 그래프가 가다가 약간 꺾이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 구간이 어디냐면은 이제 2018년 말 2019년 초인데 대부분 가격은 약간 하락세에서 보합 내지는 다시 이제 반등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데요. 2015년도부터 19년도까지를 보신다 하면은 완만한 우상승세를 꾸준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제 매매되는 것도 보시면은 거기가 한 10억대. 반면에 전세가 중간 가격이면은 한 4억 한 5천 정도 되죠. 그런다 그러면은 10억. 차액이 한 5억 5천 정도 지기 때문에 재건축의 메리트도 있고요. 그다음에 서초구 방배동이라는 메리트도 있는 데다가 주변에 많은 어떤 재건축 사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곳 같은 경우는 편안하게 앞으로 실거주도 되면서 재건축을 바라보고 5억 5천이다 그러면 결코 작은 금액은 아니지만 중간급 이상의 금액을 투자하면서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투자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석환 이사가 제시한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는 임대 수요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채점 결과 화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김보라 실장의 선택은 여의도에 위치한 아파트였습니다. 소장님, 방배동과 너무 상반된 매력을 가지고 있는 곳인 것 같은데요. 역시 여의도도 분석 바로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여의도는 저희가 이제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출퇴근하고 하면 얼마나 가까울까 그런 좀 생각을 좀 해봤었는데요. 다들 굉장히 좀 선호하는 지역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의도 같은 경우 아까 이제 자막에 여의도에서 가장 오래됐고 그다음에 S아파트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의도에서 가장 오래됐고 S아파트는 시범 아파트밖에 없겠죠. 굉장히 좀 가깝고 여의도에서는 가장 큰 재건축 단지이기 때문에 뭐 강남의 가장 큰 재건축 그러면 대치동 음마아파트, 잠실 그러면 잠실공 5단지듯이 여의도 그러면은 시범 아파트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1578세대 굉장히 여의도에서는 대단지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입주 연도가 화면에 글씨가 보이시나요? 71년도 입주했습니다. 저보다 조금 동생이네요. 굉장히 이제 조금만 있으면 50년이 다 돼가는 정말 4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재건축이 안 되고 있는 아파트가 있나라고 생각을 하실 정도로 나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재건축 사업이 좀 더디 진행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층 규모고요. 이곳 역시 어디든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시범이란 단지가 들어가면은 항상 모든 게 괜찮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도 평형이 60제곱미터부터 156제곱미터, 흔히 말하면은 18평에서부터 50평이 조금 안 되죠. 한 48평형, 이런 45평형, 이런 큰 평수로 구성이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여의도 같은 경우는 뭐 교통은 세상의 모든 길은 뭐 로마로 통한다는 얘기가 있겠지만은 서울의 모든 길은 강남 아니면 여의도로 통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어디를 가든지 교통 여건은 굉장히 좀 잘 돼 있다라고 좀 보셔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교통 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뭐 5호선도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뭐 9호선이라든지 들어오게 되겠지만은 현재 시범 아파트가 있는 쪽이 이제 이쪽이 그 흔히 말하는 63빌딩이 있는 쪽이죠. 63빌딩 쪽에 가장 가까운 가장 큰 단지가 되겠습니다. 물론 여의도에 12개 달하는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가 있지만은 이곳 같은 경우 여의도에서는 재건축 단지 중에서는 가장 큰 단지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여의도 여기 여의나루역이 이곳에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방송과 가장 가까운 쪽이 이제 여의도역입니다. 하나 더 있는 게 바로 이제 색강역이 있는데 어디서 오더라도 한 도보를 한 빨리 걸으면 5분 조금 더 걸리겠지만 10여 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의도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버스들도 좀 이렇게 잘 들어오고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좀 보셔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교육 요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의도에 의외로 학교가 많습니다. 물론 시범 아파트 주변에는 다 이제 여의도가 들어가죠. 여의도 중학교, 여의도 여고, 여의도 초등학교 이런 초등, 중, 고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지금 모자가 그려진 데가 전부 다 학군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의도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곳 여의도에 한번 입성을 한다 그러면은 초, 중, 고등학교 여기서 고등학교, 초등학교 다니다가 다른 데로 전학 잘 안 가지 않습니까? 이 안에서 거의 다 해결이 되고요. 또 나아가서는 아빠의 직장도 내지는 사업자도 거의 다 여의도이기 때문에 이곳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그런 특징이 있는 지역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주변 업무 시설 보신다 그러면 서울시 지도에서 항상 가운데 나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굉장히 좀 잘 아실 것 같은데 자, 이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요. 여의도에서 외곽, 사방, 팔방 어디로 가든지 직주근접상 굉장히 유리한 지역입니다. 물론 여의도에 직장이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요. 마포대교라든지 서강대교 건너가면은 종로시청 광화문이라든지 그다음에 9호선을 타고 간다 그러면은 마곡 가기도 쉽고요. 그다음에 당산에서 갈아타고 2호선을 탄다 그러면은 신촌이라든지 상암 DMC 방송의 메카를 거듭나고 있는 지역이죠. 이런 쪽으로 출퇴근도 굉장히 좀 편한 지역에 위치를 했다. 따라서 이곳 같은 경우 가격도 조금 비싼 단점이 있겠지만은 직주근접상 굉장히 좀 유리한 지역에 위치를 해 있다라고 좀 보셔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개발 호재를 한번 볼까요? 이게 지금 얼마 전에 나온 기사들인데 지금 기사를 보시면은요. 자, 우리 모니터의 기사네요. 6월 6일자, 그다음에 5월 6일자, 그다음에 5월 말일, 그다음에 또 6월 5일 전부 다 여기도 재건축 사업이 그렇게 언론에 이렇게 많이 호들갑스럽게 나타나진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거는 다 가격들 올라간다 이런 기사들입니다. 아까 시범 아파트가 몇 년에 입주했다고 그랬죠? 71년이면은 정말 나이 이제 이순을 바라보면 50을 앞두고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겠죠. 자, 이런 나이가 많이 차 있기 때문에 자, 이게 지금 여의도의 재건축 아파트 대상인데요. 자, 여기서부터 번호를 매겨 본다 그러면은 3, 4, 5, 6, 7, 8, 9, 10, 11, 12 12개 단지가 줄줄이 앞으로 재건축을 바라보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단지, 시범적으로 진행해야 될 단지가 바로 이곳 시범 아파트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가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건 역시 가장 작은 사이즈입니다. 60제곱미터니까 18평 가격인데요. 쭉 평균값을 보시면은 우상향 하시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2014년에서 2019년까지 물론 작년 연말 기점으로 해서 가격은 조금 떨어진 폭이 있습니다만은 현재 가장 작은 사이즈의 거래 가격이 한 9억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9억 3천까지 이렇게 거래가 됐죠. 반면에 전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렴합니다. 이 재건축 아파트의 특징이 뭐냐면은 투자 금액이 많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게 재건축, 보통 다른 아파트 같으면 9억이다 그러면 전세가 한 5, 6억 정도 가거든요. 근데 이제 재건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입주가 이제 한 지 오래됐지 않습니까? 따라서 전세 가격이 낮기 때문에 투자되는 금액이 2억 한 5천 정도, 전세가 2억 5천이다 그러면은 한 7억 한 5천 정도 이렇게 투자가 되는데요. 강남의 재건축 같은 경우는 한 자리 숫자 가지고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재건축에 묻어들 수 있는 게. 그러나 이거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나이도 그만큼 많으면서 투자 금액이 재건축 금액치고는 그렇게 높지 않은 중간 정도의 가격으로 여의도의 재건축, 그중에 특별히 여의도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시범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김보라 실장의 제10도 채점을 완료했습니다. 화면으로 한번 더 정리해 볼게요. 이제 마지막 선택만 남았습니다. 서초구 방배동의 아파트와 여의도의 아파트인데요. 과연 소장님의 선택은 바로 공개해 주세요. 제가 시범자가 들어가면은 정답이 굉장히 가깝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방배동 같은 경우는 방배동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을 수 있지만은
여의도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고요. 그다음에 재건축 아파트에 아까 대장주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시범 아파트. 여의도에서 재건축이다 그러면은 가장 먼저 타깃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시범 아파트이기 때문에 아까 투자 금액은 5억 5천과 7억 5천 정도 차이가 있겠지만은 어차피 일정 금액 이상의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은 정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장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저 같으면은 여의도 시범 아파트를 추천하겠습니다. 오늘 최종 선택은 여의도의 아파트라고 선택을 소장님이 내려주셨습니다. 이제 일부 마무리하면서 소장님, 오늘 퀴즈도 힌트를 살짝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도 역시 한 2가지 정도로 정답을 조금 골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아파트인데 4층 이하는 못 보셨죠. 아파트는 일단 5층 이상 길게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지금 화면에서 1번 아니면 2번, 다가구 아니면 다세대인데 힌트를 제가 번호 정답을 직접 알려드리면 안 되니까 주인이 한 사람인 것, 그다음에 여러 사람이 주인이 될 수 있는 것. 오늘의 정답은 바로 한 사람이 주인이 아니고요. 여러 사람이 주인이 될 수 있는 주택을 고르시면 그게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문자 참여번호 013-3366-8290번 열어두고 여러분의 정답만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